이 시간에는 내 자신에게 자식복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자식복이 있는 사주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식복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식이 성공가도를 달린다거나 혹은 그다지 성공은 못했지만 부모에게 다정다감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자식이던가 나는 자식에게 그리고 나의 자식은 나에게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사주에서 자식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의미하는 십성인, 식신과 상관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 여자에게는 자식이 식상일까요? 식상은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를 목일간이라고 보고 설명하면 목일간에게 식상은 화 기운입니다. 목생화하잖아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목인 내가 필요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목인 나를 태워 화를 돕는 이치죠. 마찬가지로 화생토이면 화일간일 때 토가 식상입니다.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기를 머금어야 합니다. 토를 위해서 불인 내 힘을 쓰는 이치입니다. 내가 물일 때 식상이 나무목이거든요.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인 내가 나무를 더 크게 자라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내 힘을 쓰고 헌신해서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식상인 거죠. 이래서 자식이 나에게는 식상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보살피고 잘되기 바라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인 거죠.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애를 써야 하고 많은 힘이 투입이 되는 관계가 엄마에게는 식상인 자식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식상이 자식이 아니라 정관과 편관을 합쳐서 관성이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이 주 양육자는 엄마입니다. 대개는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만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이를 따라다니며 케어 안 하잖아요. 대신 아빠에게는 가장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란 것은 나를 극하고 누르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면 회사에서 금방 뛰쳐나오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면 나를 딱 잡아주는 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도 참고 진상 부리는 손님들한테도 아이 얼굴 떠올리면서 웃는 겁니다. 우리 아이 먹여 살리려고요. 이게 관인 거죠. 보통은 엄마가 아이의 주 양육자이니 식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 보기 좋은 사주는 내가 신강할 때 식상격이 만들어져 있는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라는 건 사주 속에 나를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이 사주 내에 강한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힘 안 드는 게 없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지만 제일 많이 드는 게 힘이잖아요. 이럴 때 주어진 힘이 넉넉하니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신강한 사주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강 사주의 식상이 격을 잘 이루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드는 에너지가 잘 고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받아들이고 교육하는 부분이 일방적이지 않은 겁니다. 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힘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드리지만 사주에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사주 구조는 힘도 강하고 힘이 쓰이는 방향도 좋은 쪽일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러니 나의 좋은 힘을 받고 자란 나의 아이에게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주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의 자식이 가진 장점들이 기본보다 조금 높습니다. 건강이나 공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치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도 바람직합니다. 특출난 직업을 가지고 막 돈을 끌어모은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고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평균치 이상을 하는 친구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전부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자식이 제일 부모 걱정 안 시키고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내가 신강한 사주이고 목일간이라면 사주 내에 임목, 오화, 술토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있어서 인호술 삼합이 만들어져 있을 때 내가 화일간이라면 사주 지지 중에 일지와 시지 부분의 토기운이 왕성할 때 대운에서 나머지 한 글자가 들어올 때 자식의 편안함이나 혹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식상이 사주에 아예 없으면 혹은 관성이 없으면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건가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이 잘 들어오는 시기에 노력해 보시면 돼요. 무식상인 분들도 3명, 4명 자식 놓고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거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철이 들면서 부모에게 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전화 와서 사갈까 물어보고 쉬는 날 별거 안 해도 보러 오거나 같이 보내는 편안한 시간이 많다면 높은 확률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천간의 식상이 드러나 있을 때 그 아래 바로 지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나의 귀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깔고 있으니 나에게는 자식이 바로 귀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귀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내 자식인 식신이나 상관이 아래 깔고 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 귀인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귀인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귀인이죠. 모든 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작용력이 강한 것이 천을 귀인이라면 태극 귀인에는 본인이 쌓아 올린 공덕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이에게 베풀고 힘을 쏟은 만큼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귀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귀인이 있는지는요. 아래 만세령 링크로 들어가셔서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나에게 어떤 귀인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사주의 식상이 이런 귀인을 잘 깔고 있다면 아이를 잘 공부하고 또 양육하는 방법도 배우셔서 나의 노력이 아이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내 사주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사주의 4개의 기둥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시지라는 기둥을 확인해서 자식 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상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사주도 다시 한번 시지라는 자리를 확인해서 주어진 힌트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사주라는 4개의 기둥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시기가 다릅니다. 4개의 기둥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은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시지는 나에게는 노년과 말년 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자식을 의미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내 사주 시지에 정제가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자식복 말년복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복이 좋아야 말년이 편안하니 어찌 보면 이 기둥이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말년과 자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오늘은 자식복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